진짜 웃겨. 난 밥 먹을 때 오늘 하루가 끝난 줄 알았지.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웠죠. 오늘 하루가 끝났다 갑자기 카메라. 라고 생각했으나 우리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. 아니 내 하루는 끝났다고요.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뻗었습니다. 지금 입시하느라 힘들어 죽겠다. 방전. 학생으로 하는 거예요? 뭐 선생님으로 하는 거예요? 몰라, 컨셉이 둘 다- 뭐야? 아, 이제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웬 추리닝 바람에 남자애 하나 나와가지고 시커먼 그냥 아저씨 한 명 나와 있고 웬 이모님 소리 한 명 들리고 있고 이러니까 컨셉이 대체 도통 뭔지 아마 모르실 텐데 환영합니다. 이 전 영상 잘 보시면은 또 이제 저희가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.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19유 퀴즈야. 네. 발성을 할 때 호흡이 있지. 그리고 연기를 할 때 호흡이 있죠. 이 호흡의 차이점이 뭡니까? 발성을 할 때 호흡과 연기를 할 때 호흡. 자냐고. 지금 잘 때야. 여러분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발성을 할 때 호흡은 뭐냐면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. 여러분이 숨을 딱 들이마실 때 폐로 숨이 차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숨을 몇 cc까지 마실 수 있나 그런 걸 측정해주는 기구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몇 대 없죠. 보통 이제 저 같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2500에서 4000cc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.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근육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자들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호흡량이 더 많겠죠. 내가 말이 좀 빨라지네. 여자들은 들어가는 호흡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힘도 조금 약하고 근육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호흡량이 적습니다. 그럼 발성할 때 중요한 호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발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보낼 수 있는 호흡들을 가지고 내가 숨을 보낼 때 내 성대가 그것들을 버텨내줘야 온전한 발성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내보내는 호흡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호흡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. 이 호흡 세기를. 세기? 발음에 유의하십시오. 그리고 오늘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발성을 할 때는 내가 호흡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보내야 내가 그 호흡을 버틸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소리 에너지로 전달을 시키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게 발성할 때 호흡이고요. 그리고 연기할 때 호흡은 어떤 거냐면은 연기할 때 호흡은 색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따질 틈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때 내가 지금 뭐 슬플 때 마시는 숨이 어떻고 기쁠 때 마시는 숨, 뭐 벅찰 때 마시는 호흡들 이런 것들의 호흡의 쉐입이 모양이 조금 아마 다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호흡을 마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한번 잘 느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연기할 때 호흡과 발성할 때 호흡, 그 교묘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호흡이 뭡니까? 노래죠. 노래를 할 땐 여러분들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할 때 호흡이나 혹은 발성을 할 때 호흡들 그것들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인물의 감정 상태가 어떻고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호흡을 내뱉어야 되고 그 호흡을 내가 잘 버텨주고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기할 때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쉐입과 그리고 발성할 때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세기를 잘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것들이 온전하게 적절하게 섞여서 이용이 되지 않으면 노래가 잘 아마 안 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내가 지금 연기할 때 호흡을 마신 건지 아니면 발성할 때 호흡을 마신 건지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. 노래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처음에는 아주 플랫하게 노래만 불러보시는 거예요. 필링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뒷단으로 놓는 거죠. 처음부터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내가 그 음정을 버텨내고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링에 대한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잔다 지금.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어려운 얘기긴 해. 자, 오늘 어려운 얘기 합니다. 잘 들어보십시오. 도움이 될 얘기예요. 중요하단 말이야. 노래가 어렵잖아 할 때.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MR도 쓰지 못하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뭔가 차이점을 만들어내려면 이 사람이 어떤 필링에 대한 부분들을 잘 건드려야 될 텐데 노래를 부르면서
음정 박자만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왜 그런 건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근데 또 노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잘 들어봐. 내가 요 정도의 호흡을 내가 잘 내 성대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구나. 그런 것들을 온전히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리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호흡의 세기 정도에서 쉐입을 바꾸시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? 그냥 감정폭이 크다고 해서 그 감정폭의 쉐입을 그대로 온전히 들숨으로 마셔버리게 되면 호흡의 총량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호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거를 온전히 다 들이뱉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성대가 잘 못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왜? 세기가 달라졌으니까. 그래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호흡의 세기만큼으로 노래를 부르시되 거기에서 이제 연기적인 것들을 플러스 시키실 때는 그 상태에서 쉐입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슬플 때는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지? 기쁠 때는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지?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. 그러면 들숨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숨을 뱉잖아요. 호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성대가 그것들을 잘 버텨내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노래 부를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가사예요. 두 번째는 음정이고요. 세상에 드디어 이 정성진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구나. 첫 번째로 왜 가사하고 두 번째로 음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신경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여기서 만약에 자 19유 밥 먹었어요? 네. 그럼 네라고 하는 대답을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네라고 대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는 뭐죠?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게 맞죠.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인물로서 무언가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인물의 대사나 가사 자체를 내가 머릿속으로 온전히 다 외워놓은 상태여야만 내가 그 호흡을 뱉어서 성대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 자체를 우리는 소리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외워놓은 그 대사가 호흡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변형이 됐고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발음이 묻어져서 상대방에게 정보로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사를 다 숙지하고 있으면 음정이나 가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뱉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온전히 지금 숨을 제대로 내뱉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호흡들을 잘 버텨내려고 하는 것들이 맞는지 그것들만 신경을 쓰셔도 노래를 부르실 때는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렵죠 이거. 가사를 생각하거나 음정을 내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사라고 하는 건 정보잖아요. 말이니까. 근데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몸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거든요. 일단 내가 어떻게 숨을 마셨어요. 그 다음에 숨을 내보내요. 그 다음에 성대가 진동을 하죠. 그럼 그 진동을 소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소리 에너지로 우리의 호흡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이 성대에서부터 입술까지의 거리 혹은 성대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 이 크라고 돼 있는 이 성도에서 발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 것들이 발음으로 얹어져서 정보로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발음이 묻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실 때 발음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순서가 꼬이는 거예요. 몸에서 원하는 순서가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고 음정을 내가 내려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성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음정 자체에 내가 내려고 목을 건드리려고 하게 되는 순간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이나 어떤 몸이나 이런 외부 근육의 개입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음정과 가사를 여러분들이 다 숙지한 것이 맞다면 그거를 숨을 툭 꺼내서 발성이라고 하는 호흡의 세기와 연기라고 하는 이 호흡의 쉐입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섞으셔서 내보셔야 가사가 저절로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머릿속에 있는 음정과 가사가 내가 내보내는 호흡의 결과물로 상대방에게 정보와 정서라고 하는 2가지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네요. 이게 쉬운 건데 어쩔 수 없어.
이거를 꼭 수행해 보실 사람들은 수행을 해 보셔야 돼. 근데 절대로 가사를 말하려고 한다거나 감정만 생각하려고 한다거나 음정을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먼저 하시게 되면은 앞에서 볼 때는 아무리 그거를 숨기려고 해도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아마 나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가사와 음정을 철저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실 때에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숨을 먼저 내뱉으시면서 어떻게 그 숨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,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 여러분이 내보낸 숨을 성대를 온전하게 잘 닫아가지고 그거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. 그것만 하셨을 때에도 가사하고 음정이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. 그렇게 부르셔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보하고 정서가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특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었거든? 근데 이미 길어졌나요? 네. 아니요, 좀 더 하셔도 돼요.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. 저 이거 들으면 대학 갈 수 있나요? 대학뿐만 아니라 오디션에서도 중요하고 배우 활동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진짜로.